오늘 좀 더운데요. 그래도 애국하는 마음에 계속합니다. 소련의 한반도를 향한 야욕. 1945년 8월 15일 일본에서 해방되기 직전부터 15일 이전부터 이미 소련군은 한반도 북부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한 소련은 일본의 군사 시설을 철거하고 무장을 해제하고 혼란스러운 한반도에 질서를 세우겠다는 명목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반도 북쪽에는 소련군이 이미 장악한 상황에서 강복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후 미군도 38선 이남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소련군의, 남쪽으로는 미군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나라를 잃었다가 되찾기가 이렇게 힘드네. 미국보다 한 달 먼저 38선 이북에 군대를 주둔시킨 소련은 한반도 공산화를 계획합니다. (1993년) 공개된 소련의 한 비밀 문서에 따르면 소련 통치사 스탈린은 1945년 9월 20일 해방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미국과 협상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한반도에 공산 정권을 수립할 것을 지시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당장 소련과 같은 공산 정부를 수립하기보다는 좌우합작, 이 좌우합작이란 말은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좌우합작의 부르주아 민주정권 수립을 명령하는데, 이는 먼저 좌와 우가 연합하여 정권을 세우도록 하고 차차 상대편을 제거하여 공산화를 이루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북한의 계획적인 공산화 준비. 1946년 2월에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세우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합니다. 1946년도입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 인민정권으로도 불리는 조직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보다 2년 반 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부를 세우기 전에 먼저 그들은 북조선 인민정권을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이후 공산혁명인 토지개혁, 이 토지개혁이라 말하면 토지의 소유 형태를 바꾸는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토지개혁을 시작하여 북한 사람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땅을 모두 나라 소유로 바꿉니다. 이때가 1948년도. 토지개혁은 남북의 사회 체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는데, 이는 미국과 소련의 한국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하기도 전에 벌어진 일로 소련이 미국과 합의할 마음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합의하지 않고 합의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1948년 2월 8일에는 조선인민군이라는 군대를 창설하고, 아이고 빠릅니다. 2월 10일에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임시헌법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군대를 만들고 헌법 초안 발표한 것은 북한이 점점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1948년도에 그 임시헌법, 북조선의 임시헌법을 만들었던 것, 그 책자를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고, 그 책은 제가 팔아먹었습니다. 한국의 목사님한테 내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 들어가려는 비행샷이 없어가지고 그 책 팔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들어간 경험이 기억이 나네요. 또한 1948년 2월 8일에는 조선인민군이라는 군대를 창설하고 2월 10일에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임시헌법 초안, 방금 말했던 발표하였습니다.
군대를 만들고 헌법 초안을 만든 것. 이미 뭐 반쪽짜리 갖고 나라 만든다고 벌써 다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뒤늦은 남한의 건국 준비. 남한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북한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 공산주의 국가를 차근차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한 안에도 근 60% 이상이 공산사회주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자, 소련군보다 한 발 늦게 남한에 들어온 미군은 소련과 합의해서 한반도에 정부를 세우는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스탈린이 김일성을 통해서 공산정권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지 약 3개월 이후 1945년 12월 미국, 영국 그리고 소련은 모스크바 삼국회의 외상회의에서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한반도의 신탁 통치, 이 신탁 통치라 말하면은 국제연합의 위임을 받은 나라가 자치 능력이 부족해서 정치적 혼란이 우려되는 지역을 위임 통치하는 안정적인 정치 질서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신탁 통치입니다. 한반도에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또 신탁 통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의회, 미소 공동위원회, 이건 뭘 말하냐면 1946년 1월에 미국과 소련의 대표가 서울에서 조직한 위원회,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신탁 통치와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설치된 회의입니다. 미소 공동회의. 미소 공동회의를 구성하여 미국과 연합이 함께 한국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1946년 5월 6일 미소 공동회담은 결렬되어 무기한 휴회에 들어갑니다. 이거 이미 스탈린 공산주의자들이 계획했던 것이죠. 진정한 자유통일을 위한 결단, 정업발언. 조직적으로 공산국가를 세워가던 북한과 달리 남한은 미국과 소련의 가망 없는 합의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소 공동회담이 무기한 휴의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승만은 그때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승만은 정읍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회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난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설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 통일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통일기관을 기경한 후 즉시 서울에 간 후에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읍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북조선은 이미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설립해 놔놓고 나라를 세워가고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이승만 박사 주변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승만, 김일성 두 분 선택을 다른 말 막 하고 싶어요. 이 책 내용 말고 내가 아는 내용을 하면 더 리얼하고 실감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또 저 이샘 또 완전히 우쪽 아니냐 우파 아니냐 이런 소리 할까봐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우파 좌파 싫어요. 우파 좌파 양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말 있죠. 양파는 까도 다마내기입니다. 또 까도 안에 다마내기, 또 까도 다마내기, 양파입니다. 그게 우파 양파 좋아하시는, 우파 좌파 좋아하시는, 나 그런 거 싫어요. 나는 천국파입니다.
예수파고요. 뭐 어쩔 건데요.